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뜨거운 여름을 두렵게 하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몸담고 계신 직장에서의 온열 질환 예방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심우섭 본부장님 모셔서 자세히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쁜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심우섭 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색하시죠? 평소 같진 않으시니까. 아, 예, 그러네요. 네, 네. 자, 요즘 날이 너무 벼랑간에 더워졌기 때문에 우리 그 근로자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여름에 첫 폭염주의보도 발령이 됐고요. 장마 기간이 이제 길 것 같고 또 뜨거울 것 같고 그런데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더울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름 평균 기온이 약 25.6도로서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폭염 일수는 약 24일로 역대 3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 빨리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네. 저희 공단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더워지면 긴장이 풀리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우리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도 한참 무더울 때는 휴식 시간을 줄 정도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이 더위에 무더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폭염에 대한 피해. 아, 예. 매년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전년도에 좀 평소보다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평소 이제 온열 질환 재해는 1년에 한 20에서 한 6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의 경우 온열 질환 산업재해가 약 63명으로 네.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주로 5개 작업장이 많은 건설업에서 31건 49.2%가 발생하였고요. 네. 규모별로 보면은 50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39건 61.9%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50대 이상 근로자에서 35건 55.5%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해 보면 5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건설업종 여러분들, 그리고 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그리고 50대 이상의 고령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자, 피해가 있다는 걸 아는 만큼 예방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그 공단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뭐 이동식 에어컨 같은 냉방 장비나 또 그 여름철에는 그 더운 폭염에 적응하기 네. 위해서는 네네. 적절한 휴게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휴가 공간 설치 같은 것을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유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특히 취약한 이제 건설이라든가 물류, 운송 등 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에는 뭐 온습도계라든가 폭염 예방 키트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계속 그 뜨겁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일을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름이 되면 더 열악한 거 아닌가요? 더 취약하죠. 네네. 그런 그래서- 분에 대한 어떤 예방책도 있습니까, 나름? 아, 예. 저희들은 예방책은,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알아야 할 5대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폭염 대비 물, 발안그늘, 휴식, 보냉장구 등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네. 온열 질환 의심 증세 시 응급조치 등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알아서 네.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온열질환 예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교육도 의무 교육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그 작업장에서는?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무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엔 특히 이제 온열 질환이 질환에 위험하니까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이동식 에어컨이나 냉방 장비 그리고 휴게 공간 설치 등의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 한대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조건이 지금 까다롭습니까? 이런 걸 지원받으려면? 조건은 전혀 까다롭지 않고요. 네, 네. 일단 고위험한 사업장을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업종이라든가 사업장 규모 제가 아까 50인 미만과 50인에서 100인 사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네. 규모가 되면 뜨거운 그 작업장이 있다라면 네, 어느 네. 곳이든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이 정부에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대책도 있습니까? 예, 이제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이제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 124일간을 폭염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3주간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냉방 장구, 휴게 공간, 온수도 개동 시설 환경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정해서 네.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기간을 현재 주어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선정을 해서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을 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어서 그 특별 대책 기간 중에는 네. 휴게 시설 준비라든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원도 하시고 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런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현장에서 잘 지켜주셔야만 미리미리 사전에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내가 이거 지금 온열 질환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열 질환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증상은 대충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온열 질환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더운 여름날 발생하는 네, 더위 먹는다 계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계절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더위에 지치는 걸 넘어서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온열 질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열살병이라든가 네. 열탈진, 열경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7년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약 252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중 2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한 있었고요.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중에서도 7, 8월에 9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강도가 높은 실외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휴게 시간 확보, 수분 섭취,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특히 더운 한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제한하는 것 등과 같은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더위를 먹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증세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탈진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또 실신도 하면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네, 네. 주변 근로자가 그걸 인지를 해서 응급 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들에게 휴게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중요한 건 또 일을 하고 계신 근로자 본인도 수칙에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켜야 해줄 것은 예, 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 조치가 있습니다. 네, 네. 첫째, 언제든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작업장 근처에는 언제나 쉴 수 있는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네. 냉방 통풍 장치를 항시 가동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셋째, 무더운 시간대에는 충분히 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강도를 좀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네. 넷째, 냉각의류, 냉각전기 등 개인 보냉 장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들 간의 상태를 서로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네. 119에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5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병이 좀 있으시다거나 평소에 뭐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여름에 덥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이 냉각 의류나 냉각 조끼를 지급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입등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에이 괜찮아 뭐 나 건강한데 그런 거 걸리겠어 그러면서 이제 안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또 휴게 시간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으면 뭐 혼자 건강한 척 괜히 휴게 시간 어기지 마시고 그때 다 같이 좀 쉬어줘야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또 용감한 척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서로 이렇게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분명 사전 증세가 좀 있습니다. 증세가 네. 있으면 이렇게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든가라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좀 이렇게 서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증세를 좀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틀거리지 그러면 잠깐 예, 쉬세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저 예. 대신 해드릴 테니까 쉬세요라든가 예. 아니면 주변에 빨리 연락을 해서 이동 조치를 하신다거나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 나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목숨이니까. 예, 맞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칙이지만 우리가 이제 꼭 잘 지켜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뭐 우리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됐습니까? 해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방을? 예,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네.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지구 온난화라고 다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뭐 폭염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현재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인데요. 이제 프랑스는 폭염 대비 대응 매뉴얼을 법으로 정해두고 전국 단위 폭염 경보 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히트 실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폭염에 대한 근로자 맞춤형 위험 정보를 제공하며, 유럽이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만큼 다국적 언어로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오샤라는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히트 일리스 프리벤션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의 교육과 실시간 기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연방 차원의 온열 질환 예방 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사례들을 참고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야외에서 무덥게 되면 이게 물 선풍기를 이용해서 그 수증기 같은 걸 뿌려주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요즘 도래해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더위를 좀 잊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재들이 또 정밀을 요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닿게 되면 습도가 또 민감할 문제가 될 수도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산업 현장의 온열 예방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디테일하게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프랑스 사례처럼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나이가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고령 근로자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폭염 작업에 이제 처음으로 투입된 사람이나 네. 과거 온열 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또 이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있는 자들을 온열 질환 민감 군으로 구분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 근로자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특히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 곳에 또 이렇게 불편하시다 보면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이제 고령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더 보장한다든가 네. 강도 높은 작업에는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루 2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점검할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네네.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뭐 혈압도 한번 재줘 예, 보시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또 이렇게 체온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체온도 한번 재보고,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휠체어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뜨끈뜨끈하셔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히터, 시원하게 하는 뭐 그런 방석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예, 예. 냉풍이 냉풍장치. 나오는 예,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네.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넣어서 네,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아유, 해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취약계층 근로자 등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젠 외국인 근로자들도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예.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외국인들은 이제 언어 소통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수칙을 서로 그 소통이 안 돼서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장만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네네.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영세 소규모 그것도 이제 열악한 환경이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 많이 배치되어 네, 있다고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설 현장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일 출력 건설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50%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염 대비 외국인 근로자 대책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네네. 주셨지만 그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로 된 5대 안전수칙 등을 또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현장에 게시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부 특별대책 기간 중에도 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역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태국, 뭐 캄보디아 같은 더운 나라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예. 자기 나라보다 더 덥다고 그렇게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아마 습도가 아마 높아서 그렇죠. 그럴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더위가 이제 그늘만 가 있으면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예. 우리는 이제 습기가 있어서 그렇죠. 간혹 이제 그렇습니다. 더 후텁지근하게 예. 느껴지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기후 변화 때문에 열돔 현상 같은 새로운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산업 현장에도 분명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돔은 상공에 열이 갇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외부 기온만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감 온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제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해서 작업 조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특히 고열 설비를 사용하고 있고 환기가 불량한 그 실내 작업장의 경우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냉풍기 등을 현장에 설치해주고 냉방장구를 지급해주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심한 관리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냉방 방석 같은 것도 예, 예. 그 휠체어가 요즘은 전동 휠체어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예. 그대로 이렇게 스위치만 꽂게 되면 작동이 되는 그런 냉풍 방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도 세심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바쁘신 시간 짬 내주셨는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라는 이 5가지 기본 수칙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서 여가 활동을 하실 때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특히 덥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여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일, 또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일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심우섭 본부장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올여름 날 수 있는 커다란 팁을 주시고 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